석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수송입니다. 생산된 석유를 소비지까지 대량으로 수송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석유를 대량으로 수송하는 방법에는 송유관과 유조선이 있습니다. 송유관은 최근 기술이 좋아져 해상에도 설치됩니다만 육상에서는 여전히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고 유조선은 장거리 해상 수송에 아직까지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조선이 석유 생산 초기부터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석유를 대량으로 생산해 해외로 수출한 것은 1870년대 무렵이었습니다. 드레이크가 석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 1859년이니까 10년 정도 지나서야 석유가 국제적인 상품이 된 것이죠. 당시 석유 수송 방법은 몹시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석유를 나무로 만든 배럴통에 담아 사람의 힘으로 일일이 배에 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석유를 수송한 배가 증기선이 아니고 범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증기선이 처음 대서양을 횡단한 것이 1813년이었고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1870년대에는 증기선이 보편적인 화물선이었습니다만 석유 수송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석유 수송에 증기선이 사용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한때 석유는 증기선에 실어 유럽으로 수출하기도 했는데 석유를 실은 증기선들이 폭발하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수송 중 나무로 만든 배럴통 틈으로 흘러나온 석유가 유증기로 변하고 증기기관이 내뿜는 고열과 증기선 굴뚝에서 튀어나오는 불똥과 만나 폭발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석유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 휘발성이 강한 유증기가 폐쇄된 공간에서는 쉽게 불이 붙는다는 점을 제대로 몰랐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범선으로 석유를 수송했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범선은 바람과 해류의 힘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석유를 제때 수송할 수 없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석유를 싣고 내리는 작업을 인력으로 하다 보니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고 특히 나무로 만든 배럴통 무게가 수송하려는 석유 무게의 20%를 차지해 운송 효율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나무통이 쉽게 부서지기도 해 손해도 많았고 화재와 폭발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폭발 사고 때문에 선원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범선은 증기선에 비해 선원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했고 거기다 폭발 위험까지 감수해야 해서 선원들이 석유 수송 범선을 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였습니다. 미국과 더불어 양대 석유 생산 지역이었던 러시아에는 노벨 형제들이 오늘날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석유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석유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조선 발명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 발명왕 알프레드 노벨의 형 루드빅 노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877년 석유 수송의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던 루드빅 노벨은 기존의 증기 화물선 선창에 새로 만든 탱크를 설치하고 펌프를 이용해서 석유를 싣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평형수를 싣는 아이디어도 생각해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자주 그렇듯이 당시 조선 전문가들은 그의 아이디어에 의문을 가졌지만 그의 아이디어에는 오늘날 유조선의 기본 개념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루드빅 노벨이 제작한 세계 최초 유조선은 길이 54m, 폭 10m, 흡수량 3m로서 등유를 약 240톤 선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원유를 실어오는 유조선이 보통 길이 400m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노벨이 만든 세계 최초 유조선은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1878년 노벨은 이 유조선 이름을 조로아스터라고 명명하고 카스피해 연안 바쿠에서 생산된 등유를 볼가강을 따라 러시아 내륙으로 수송했습니다. 노벨이 왜 이 유조선 이름을 이 지역 토착 종교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이름에서 따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유조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노벨은 곧이어 7척을 추가로 제작하여 대량으로 석유를 수송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8척의 이름들이 소크라테스, 모하메드, 부처, 브라만, 스피노자, 코란, 탈무드 등 석유나 선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노벨은 자신이 제시한 선박 설계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당시 그의 아이디어를 채용한 유조선들이 보편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다고 자부하는 유조선도 바로 루드빅 노벨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그 기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